네, 한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행패를 마구 부리고요. 여주인을 향해서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건 경찰의 대응인데요. 걸어서 출동하고 남성을 제압하지도 않고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전문가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건 당일로 가보시죠. 네, 지난 11일 저녁 8시 10분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한 식당 CCTV 화면입니다. 50대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남성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 여주인을 향해요. 저렇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한 주먹에 쥐고 있던 돌을 저렇게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분이 덜 풀렸는지 이제는 돌뿐만이 아니라 갖고 있던 흉기를 주인에게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흉기를 피하려는 여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목숨이 위협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어찌된 일인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문 앞에서 서서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인데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밖으로 나오자 되레 뒷걸음질 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결국 난동을 다 부린 남성이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자 그제서야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 데려갔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왜 저런 거래요? 위원님?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 한 달 전에 이 50대 남성이 저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밥하고 술 한 병을 시켜놓고 4시간 동안 그 안에서 식당을 오가면서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영업방해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 좀 나가달라. 네 저 밥하고 술 한 병 시켜놓고 4시간을 있으면 어떡하냐. 네. 이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본색이 나온 거죠.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누군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또 네. 화분을 깨고 뭐 이러면서 이제 행패를 부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일단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아마 간단한 조사를 하고 내보냈던 것 같은데 네. 20분 정도 넘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시 식당으로. 찾아온 거군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제 경찰이 신고를 뭐 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이제 난동을 피웠다고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어떤 거요? 그런 행패를 부리고 그 당시에 데리고 갔었으면 이 사람을 20분 만에 풀어주는 건 말이 안 돼요. 경찰의 반응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네. 어떤 경우라도 뭐 사안이 아주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한두 시간은 그 감정이 가라앉힐 때까지 또 이야기하면서 네. 붙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차 그 집에 가가지고 보복행위를 했다면 그건 보복범죄예요. 그 사안이 크건 적건 네.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흉기 난동에 흉기에 찔려서 겨드랑이, 등 그리고 얼굴에도 수 센티미터의 상처를 입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가게에 사람이 없어지길 기다리면서 이 남성이 한참 서성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피해자 측은 신고를 했겠죠. 그러나 경찰의 행동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내 앞에 서가지고 네. 사람 있나 계속 한 10초간 서서 봤다가 차 뒤에 숨었다가 순찰차 지나가면은 또 뒤에 어디 골목길로 숨고 해당 출동 경찰관님께서 저희는 이제 신고를 2번 했어요. 네. 처음 신고를 해서 빨리 가달라. 지금 그 남자, 협박했던 남자가 또 왔으니까 빨리 가주세요. 지금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바로 가주세요. 이러고 이제 영상을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2분이 돼도 안 보이길래 또 전화가 건 거예요. 칼에 찔렸다. 왜 가달라는데 안 가주냐. 빨리 가달라. 이러다 진짜 죽는다. 살려달라. 빨리 가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CCTV를 보니까 이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후에야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걸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피해자 가족이 저 화면을 보고 네. 그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칼에 찔렸다, 빨리 와달라, 이러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게 시급을 다투는 그 촉박한 위급한 네.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한 걸음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이 경찰은 100m 떨어진 그 현장에 한 2분여 지나도록 안 왔다는 거죠. 네. 보니까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m 정도면
뭐 뛰어오면 20초 정도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걸어서 몇 분이 걸렸다는 거는 그 사이에 사실 그 피해 당하신 저 여성분뿐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더 애가 탔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경찰도 무전기도 안 가져왔답니다. 혼자 왔으면 네. 또 이 칼을 들고 설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무전기도 안 들고 온 거죠.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가족 말로는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저 남성이 자기 어머니한테 상처를 입히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깐 가게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걸 지켜보고 입만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진압하거나 하질 않고요. 현행범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피의자가 이 남성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저 여성에게 칼을 들고 또 위해를 가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사이에 만약에 또 이 피의자가 정말 더 심한 짓을 했으면 정말 중대한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급 상황이었는데 이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네. 현행범이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경찰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흉기를 내려놓자 그제서야 체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피해자가 다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새롭게 모셨는데 이 남성이요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좀 협박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부터 협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가게 이게 일반 집이 아니고 그 가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또 그 가해자를 만나가지고 그 범인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순찰자를 그 앞에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 경찰관이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물론 처벌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액션을 안 취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이제 피해자의 주장인데 경찰로서는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했으면은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그 전에 보복범죄도 가능하니까 그분을 못 오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은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경찰의 대답 얼마나 피해자 측이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대 남성이 계속 협박을 하러 오자 자식들은 또 회사 출근을 해야 되니까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하루 종일 휴대전화로 보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경찰 이런 태도가 어이도 없고 이제 믿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네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CCTV 설치를 했어요. 이날 이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은 다 인천에 있고 하남에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항상 CCTV를 보고 살았어요. 이제 낮에는 이제 크게 이제 조금 보고 이제 퇴근할 시간 되면은 이제 계속 주의 있게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CCTV로 한번 나타나면은 그날은 가족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계속 서성 걸리는 것도 보이고 옆에 가게 찾아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러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근할 때도 계속 휴대전화 들고 있고 업무할 때도 컴퓨터 옆에다가 휴대전화를 놓고서 그 어머니의 가게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다시 오는 건 아닌지. 이 경찰이 할 역할을 가족들이 대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더 화가 나는 건 이 사건 이후에 그 적반하장인 경찰관의 태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파출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그래서 그 경찰관님이 있길래 얘기를 해봤어요, 조금. 야, 저희 어머니 상태 체크 안 하고 그냥 가지 않았냐. 어머님 혼자서 10여 분을 그냥 혼자서 방치됐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내가 왜 미안해야 되냐. 나 때문에 다쳤냐. 내가 그러면 칼 들고 있는 놈한테 2단 엽착이라도 해줘야 되냐. 이런 말을 뱉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분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수갑도 안 채워졌는데 다시 가게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님 찔렀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내비뒀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안에서 보고 있었다. 뛰어가면 가서 잡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행범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수갑을 채우지 않고 그냥 밖에 서게 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뛰어가면 내가 잡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경찰서 측의 해명도 필요한 것 같아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혼자서 수갑을 채우다가 이제 그 출동했던 경찰관이 설득을 해서 경고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검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막 수갑을 채우려면 또 걔가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제 도주를 또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도주하거나 피습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니까 그 현 상태를 유지를 한 거죠. 병원 경력이 올 때까지 순찰차가 도착해서 이제 바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네, 피해자 가족 측과 경찰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봤는데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수십 년간 저런 현장에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 경찰관은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혼자 있었으니까 저 사람을 격앙되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지원 경력이 와서 바로 수갑을 채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요. 가게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공격을 했다면 이미 그 상태에서 살해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고 거의 살인미수 수준이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람을 제압해서 수갑을 채우는 게 맞습니다. 혼자서 범인 하나를 제압하기가 어려워서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정도의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경찰관 뭐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경찰관 교육 왜 받았어요? 경찰 그만둬야죠. 저거는 그 뒤에 저 사람을 좀 위해서 얘기해주는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말해주는 그 모습이 더 듣기에 불편하고요. 저는 또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따져보니까 미안하지 않냐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내가 왜 미안하냐, 나 때문에 다쳤느냐, 그럼 내가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단 협착이라도 해줘야 되냐, 이걸 경찰관이 말이라고 합니까? 김은배 팀장님도 저랑 같은 전직입니다만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라고 경찰관 월급 주고 경찰이라는 특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칼 들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단 협착해야 되냐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국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범인을 검거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전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얘기 같은데 이런 식의 근무하려고 그러면 경찰 할 사람 많습니다. 빨리 자리 비워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 이래서 약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은배 팀장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의 대응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엿보이기는 하죠. 경찰의 대응이 미흡한 건 뭐냐면 경찰 매뉴얼상에 흉기 난자가 있으면 2인 1조로 출동을 하는데 순찰차를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순찰차들이 사건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갔어요. 그러면 나갈 때에 방검복을 착용을 하고 또 권총이든지 퇴의저건을 착용을 하고 3단봉을 착용을 하고 무전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나왔을 때 흉기 든 사람이 있다 한다면 아까 2단 여책을 차냐 그러는데 2단 여책이 차야죠.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경찰관 신분이라면 물론 변명을 했습니다. 환자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황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었는데 아마 차가 없으니까는 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현장에 봤을 때 흉기 들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목숨을 걸더라도 피해자를 검거하고 검거했을 때는 도주 방지 위해서 현행범은 체포를 해야 되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수갑도 앞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뒤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데려갔다? 이거는 직무유기는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찰관으로서의 그 예방이라든지 검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흥분하셨잖아요. 저도 보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저런 경찰관도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에는 경찰관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아마 징계를 먹을 것 같은데 저런 본인이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정말 좀 한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 것 같아요. 네. 경찰 선배님들이 아주 쓴소리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들이 또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게 경찰관들이 병실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하지 않고 보상 이야기만 해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인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시고요. 일단 해당 경찰서에 그 경찰관은 대기 발령 조치됐다고 하니까요. 징계가 될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